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성장주에서 약간 가치주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크게 봤을 때 내가 투자를 하면은 여러 군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고 미국 투자자들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았었죠. S&P 500에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만 여기서 지금 현상들이 뭐냐면 작년부터 벌어진 현상이긴 한데 미국 투자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콩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님과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중국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AI 응용 모델 관련된 종목들, 영화, 미디어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업종별 동향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중국 정부 계속 AI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정부 부처에서 정부 입찰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것들의 AI 활용을 가속화하라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사실 중국 정부는 굉장히 큰 고용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각 나라마다 정부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AI 응용 관련 종목 아직까지는 식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나온 뉴스 기업별 뉴스 중에 바이트댄스가 시댄스 2.0 버전 2.0을 발표하면서 인제 AI 만화나 드라마 전략 등 이렇게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개선되면서 소폭 상승했고요. 이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인제 웹소설이나 영상을 만화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엔드 투 엔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업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문학, 그러니까 차이나 리터레처 종목이 15.4% 정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AI 트레이드 지속적으로 응용 쪽으로 쪼끔 집중되지만요, 지속적으로 견고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춘절이 다가오면서 인제 서비스 중심의, 제가 보기에는 빅티켓 아이템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소비 섹터가 강세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백주로 대표되는 마오타이죠. 1 월, 2월 일부 물량들이 굉장히 완판돼 있다. 그리고 그 마오타이 그 모델 중에 하나는 가격이 예전 가격을 회복했다, 이런 소식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서비스 섹터,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라든가 크루즈, 관광, 레저, 그리고 스포츠 산업, 그리고 스포츠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 이렇게 수혜를 입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제작사들이 2026년 춘절 때 사전 예매 금액이 거의 9,064 만 위안을 넘어간다라고 인제 진짜 사전 예매가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 소비 쪽으로도 서비스 업종은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정부가 AI의 응용 테마, AI를 정말 확실하게 밀어주는 듯한 분위기 있고요. 이와 함께 춘절 기대감으로 서비스 소비 또 소매 업종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어제 또 4분기 통화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최근에 유동성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장에 좀 훈풍이 불어올 만한 모멘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무님? 사실 오늘 장 움직인 걸 보셨으니까 이게 그다지 큰 그 훈풍을 불러일으킬 요소는 아니다라고 인제 판단이 섰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중앙은행이 이제 PBOC가 계속 적당히 완화적인 플렉서블한 정책을 펼치겠다, 그러니까 뭐 그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하겠다는 거는 이미 메시지는 거의 6 개월, 7 개월 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를 시행하겠다는 약속, 재확인, 그런 의미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안정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합리적으로 물가 반등을 유지하는 거, 너무나 뭐 당연한 메시지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지급 준비율이라든가 아니면 LPR, 루 이제 우 우대 금리죠. 그래서 이게 모기지랑 연동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실 10 베이시스 포인트나 아니면 15 정도라고 움직이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인제 립 서비스가 아닌 기준율이나 RRR, LPR, 이렇게 중국 정부가 인제 미국 국채 리스크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뉴스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위안화가 어제 쪼끔 상승을 해 주면서 아무래도 인민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인민행도 그렇고 중국 정부도 그렇고 시장과의 약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재빠른 속도로 아니면 시장을 놀래킬 정도로 부양책을 내놓지는 있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죠. 뭐 사실 춘절 전에 깜짝 발표를 할지. 사실 중국 주식이 반등하기 시작한 게 2024년 9 월에 깜짝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것들이 액션을 취함으로써 중국 주식 시장은 그거에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정부의 또 실질적인 액션을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방금 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해서 10시 30분쯤에도 중국의 CPI 지표, P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는 예상을 좀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PPI는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상당히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예상 하회, 예상 상회 이렇게 다른 흐름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본토의 인제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은 이미 이것들을 예상하고 있었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 예상보다 하회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인제 음력설이 시점이 달랐죠. 왜냐하면 음력설이 양력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 1월 달에 작년에는 음력설이 있었고 올해는 2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 때문에 그 CPI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리고 PPI 예상이 상회된 것 같은 경우엔 생산자 물가들이 아마 글로벌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상승하는 랠리 영향으로 2달 연속 하락폭이 축소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 춘절이 시점이 달랐던 거 그리고 외부적으로 물가가 상승한 영향들이기 때문에 중국 사실 이게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거에서는 아마 '현상 유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타격은 없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현상 유지에 대한 또 PPI, CPI 발표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이루어진다면 4월 미중 정상회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오늘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또 안정적이지만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 고위 실무진이 이제 지난주에도 중국을 방문했다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던데 이에 대한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시장의 영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근데 형 상태에서 그렇죠. 중국과 네. 미국이 굉장한 우방이 될 거다라는 기대할 수 없고요. 사실 경쟁 관계에서 무역 상대자, 상대방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 목표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서로 간의 리스크 축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희토류, 광물 자원에 대한 확보를 이제 중국과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AI라든가 아니면은 자국 내 산업들을 확대하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 관계를 더 늘려나갈 거기 때문에 향후 강대강으로 치닫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서로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관계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공정하게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도 미중 정상회담 또 성공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중국 시장에 대한 해외 주요 증권사들의 또 전망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성장주에서 약간 가치주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크게 봤을 때 내가 투자를 하면은 여러 군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고 미국 투자자들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았었죠. S&P 500에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만 여기서 지금 현상들이 뭐냐면 작년부터 벌어진 현상이긴 한데 미국 투자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전쟁, 돌발적인 정책 환경들 때문에 불안정하죠. 거기에 막대한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사실 미국 주식은 M7을 쏠려 있는 S&P 500에서 M7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사실 M7이 AI에 대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사람들이 그럼 실적이 되느냐 그런 의문들이 제기가 되면서 미국 시장 안에서도 M7이 아닌 약간 브로데닝 아웃하는 그러니까 S&P 500보다는 러셀 2000으로 움직이는 실제 퍼포먼스도 러셀 2000이 훨씬 좋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미국 투자자들이 어디를 보고 있냐면 사실 가장 돈 많은 게 미국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미국에 몰려 있었고 이제는 그럼 다른 국가를 한번 보자가 되는 거죠. 그럼 미국 안에 미국 밖에 있는 것들 그럼 이머징 국가가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진 국가 DM 국가에서는 호주나 일본들이 해외 투자에 대한 제한으로 봤을 때 특히 이머징 국가에서
중국 비중이 패시브 자금 문제 이제 그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목을 받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퍼포먼스 지금 이어 투 데이로 거의 28% 30% 굉장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다만 너무 빠르게 올랐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한국 투자할 때는 그 집중도가 딱 두 가지 종목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패시브 자금의 형태들이 미국 쪽에서 다른 쪽으로 자산, 얼터너티브 솔루션을 찾으면서 움직이다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5년 4분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제 조사를 UBS가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중국 투자에 대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중국 포트폴리오 변화 유의미하게 된 건 아직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제 MSCI 월월드 인덱스를 보면 중국이 2% 비중이고 이머징 국가 인덱스를 보면 중국이 25% 비중이거든요. 25% 비중 이머징 국가 인덱스들은 맞춰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벤치마크 대비. 근데 월월드 인덱스를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언더웨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 아니라 1.1%, 1.2 뭐 % 정도 언더웨이트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800개 전체 외국 펀드들이 중국 주식을 벤치마크에 포함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들이죠, 중국에. 그중에 143개 펀드가 중국 비중이 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펀드들이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쪽의 펀드들이죠. 중국의 벤치마크 수준으로 2% 수준으로 어떤 벤치마크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약간 오버웨이트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올 자금 규모가 거의 160억 달러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적으로 중국 주식이 미국에 대한 약간 자산 배분 입장에서 그 역할을 해 준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향후 유동성 공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의 자산 배분 측면에서 글로벌 자금이 또 중국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분명히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후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중화권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홍콩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무님. 네, 감사합니다.